사만 시절에 무슨 소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죠. 못 잡아온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윤석열이 말대로 하자면. 맞네. 내란 상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멀쩡하게 있는 내란 수계가 지금 처음이다. 이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거기다가 법을 들이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더니 이놈이 이제 헌법, 무슨 주권, 민주주의 이런 말을 지금 새해에 그 앞에 모여 있는 분들한테 줘서 더 기가 막히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데 네. 일단은 이 단어를 가지고 하는 말장난이 그간에 이제 정치 검사들이 많이 보여왔던 특기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이라는 자들도 똑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 피의자를 아주 궁지에 떨어뜨리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변호인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 법률가라고 먹고 살았지만 이런 식의 법률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없고 체포에 교과서에도 관해서 안 나오는 얘기고 아니, 체포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 무슨 뭐 뭡니까 저 권한대행 문제 뭐 누가 저기 헌법재판관 임명 한 해 만에 하는 문제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법비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체포영장과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체포영장의 효력 중에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포함됩니다. 그 효력 범위 안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숨어 있기 때문에 지발로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색이라는 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도망간다. 뭐 이러면은 그것도 역시 잡아오면서 차까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 같은 게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포 영장 안에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예, 당연히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떼내 가지고 여기에 수색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색의 의미가 요 110조, 111조에 정해져 있으니 네. 이거는 우리는 맞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네. 그럴 거면 압수수색 영장이 별도로 그 110조, 111조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별도로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로 다 체포영장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일단 말이 안 될 뿐만 일단 그 아니라 첫째 그것 말이 그걸 안 돼. 별도로 두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이 군사상의 비밀이나 공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영장에 제한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애초에 법이 마련되어 있는 정신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네. 지금 법률가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거지를 쓰니까 판사가 사족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썼다. 영장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네. 또 하나는 아니 그거는 법리상 너무 명백한 얘기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굳이 왜 썼냐? 굳이 뭐하러 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원 실무제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는 그 형사 재판 실무를 하는 판사들이 보는 네. 법원에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네네. 실무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형사소송법 주석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하도 일을 써서 진짜 이 어두워진 눈에 그걸 옛날 걸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압수수색의 경우에 네. 군사상의 비밀이나 이런 게 있어서 명확한 기관일 경우에는 아예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무죄유에 근거해서 영장 업무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실무죄에 나와 있는 것도 내가 왜 배제하는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무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다른 상황이다.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적용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군 부대로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군 부대장 여기는 군사 보안 시설이니까 그렇지. 여기는 체포 못 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그럼 세상 범죄자들은 다 군 부대로 숨으면 돼. 이게 옛날에 우리 국사책에 보면 사만 시절에 무슨 소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못 잡아온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윤석열이 말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이렇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법들이 과거에 이렇게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일본에 있었던 법을 그것도 네. 군국주의 일본의 법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조항이 많아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그런 조항이에요. 네.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